김지석의 주간 태양광 업데이트 2018년 10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. 태양광 발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한번 체크하겠습니다. 철원 쪽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약간 구름이 끼얹은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5일하고 6일에는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. 그리고 7일에는 일요일에는 좀 많이 개었었고요. 충남 공주 같은 경우는 10월 1일날 비가 좀 왔었고 2일은 맑았다가 점점 구름이 껴서 5일 6일에는 역시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. 그리고 7일에는 약간 구름이 있었고요. 발전량을 보면 1, 2, 3, 4까지는 잘 나오다가 5일 6일에는 뭐 콩레이 영향으로 다 이제 좀 죽을 썼고요. 그리고 7일에는 다시 날씨가 개어서 양호한 발전량을 보였습니다. 요즘은 이제 갈수록 좀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콩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태풍이어서 좀 우려가 있었고요. 서귀포하고 부산, 그 다음에 영덕, 포항 이쪽에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요. 태풍이 북상할 때부터 이미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. 이제 바닷물이 예전보다 좀 따뜻하거든요. 가을이면 이제 바닷물도 식어야 되는데 이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좀 식지 않는 상황이라서, 그리고 이렇게 식지 않으면은 태풍의 강도도 더 지속되지만 비도 더 많이 오게 되거든요. 수증기가 더 많이 활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. 그 위성 사진을 보면 2011년도 수온하고 2018년도에 그 같은 날짜 수온하고 요즘 수온이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림 두 개가 완벽하진 않아요. 한쪽은 지금 뭐 바다가 까만색이 많이 보이는데 서남해 쪽에 그거는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.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2018년도 10월 1일자 위성 사진인데, 그래도 잘 보시면 조금 더 따뜻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따뜻해진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바닷물이 1도 정도 더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. 좀 안타깝게도 이제 뭐 수도권 쪽은 조용했지만 부산이라든지 특히 영덕, 포항 이쪽은 피해가 굉장히 컸고요. 뭐 마을 하나가 뭐 폐허가 됐다라는 보도도 있고. 그럼 이제 이런 거 복구하려면 이제 그냥 두면은 뭐 삶이 망가지는 거니까 복구하려면 이제 돈 뭐 써야죠. 뭐 국고 지원하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나가고,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뭐 돈을 버는 거냐, 그것도 아니죠.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피해 복구만 좀 도움을 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무슨 뭐 환경 문제, 북극권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,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뭐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어느 마을이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보고, 그래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을 갖다가 다 지원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.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거라서 뭐 그거 막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 열심히 짓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. 뭐 참고로 운영은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. 운영은 그냥 두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만들 때만 좀 신경 많이 썼고 뭐 그냥 두고 있습니다. 그럼 잘 돌아갑니다. 정산 조건은 뭐 지난주에 보다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전기를 파는 그 S&P 값은, 전기값은 1kWh당 평균 101원이 나왔어요. 한 지난주보다 한 10원 정도 오른 거고요. 뭐 고유가 영향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계약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REC는 뭐 계약 형태는 여기 뭐 표에 보시다시피 12년짜리 장기 계약 한 개, 두 개 있고 20년짜리 통합 계약 한 개 하나가 있고요. 가중치랑 뭐 계약 가격은 여기 보시는 대로 나와 있고요.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은 거래처가 전기값은 한전에서 정산해줘요. 근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약을 맺은 데가 이제 발전 자회사라고 해서 그 발전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회사들이거든요. 뭐 이래저래 다 한전 회사긴 한데 20kW짜리는 한수원, 99kW짜리는 중부발전,
955kW짜리는 남동발전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수입이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발전량 같은 경우는 이제 502kWh로 지난주보다 한 23% 줄었어요. 수입은 약 10만 3천원 정도고요. 근데 이제 수입은 23% 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. 수입은 15%만 줄었어요. 왜 그럴까요? S&P가 올라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 생산량은 좀 적었는데 그 판매 단가는 좀 올랐거든요. 그래서 수입은 한 15% 정도 주는데 그쳤고요. 하지만 이제 CO2 저감량 같은 경우는 발전량에 비례해서 줄어서 226kg 줄이는데 그쳤습니다. 네, 수연태양광 발전소 보겠습니다. 발전량은 2450kWh예요. 지난주는 3133kWh였으니까 뭐 이것 또한 22% 줄었고요. 근데 그다음에 수입은 45만 4천원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난주가 52만 4천원이니까 약 13% 줄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쪽은 계약 형태가 S&P가 전기 판매가가 오르면 수입이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. 통합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발전량은 20% 이상 줄었지만 수입은 한 13% 정도 줄어든 거에 그쳤습니다. CO2 저감량은 마찬가지로 이제 발전량에 비례하니까 한 20% 정도 이상 줄었고요. 그래서 1103kg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 중에 가장 큰 이제 승연 태양광 발전소, 이건 강원도 철원에 있는 건데요. 발전량 같은 경우는 26,539kWh가 나왔고요. 지난주에 비해서 20%가 줄었습니다. 그리고 예상 수입은 476만 4천원 정도고요. 요거는 지난주 대비 이것도 20% 줄었습니다. 얘는 왜 그러냐면 이 통합계약이라고 있는데, 통합계약은 보조금격인 REC와 전기 판매 가격인 S&P를 합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S&P가 오르면 REC가 내려가고 S&P가 낮아지면 REC가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어서, 이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냥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도 줄어드는 식으로 됩니다. 단가는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이럴 땐 살짝 아쉽죠. 왜냐면 S&P가 올랐지만 저한테 들어온 혜택이 없기 때문에. 다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.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. 마무리로 제가 우연히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하는 페이지에 우 의원께서 직접 짧은 강의를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. 채널 이름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. 우원식 테레비. 테레비가 뭡니까? 근데 이분이 나이가 환갑이 지나셨더라고요.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. 그리고 이걸 보셔서 약간 용기를 얻은 게, 국회의원이 꽤 신경 써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, 구독자가 390명이에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만든 강의 영상인데, 조회수가 28회 이런 거 보고서, 저의 그 주간 업데이트와 이런 것들은 그 조회수가 100이 넘습니다. 그래서 괜찮구나. 나도 꽤 괜찮게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. 아무튼 그 짧은 동영상들이 좀 몇 개 있는데, 팩트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게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. 구독은 그냥 제 채널을 하시고 그냥 한번 가서 구경하세요. 다음 주에도 또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10월 첫째 주 주간 업데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